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15주차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시경제학 중에서 지난주에는 기초이론하고 소비자 이론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할 범위가 많아가지고 이제 제가 고민이 그거예요. 경제나 경영을 많이 가르치다 보면 또 영어 공부를 못 시키는 게 돼가지고 그 중간 맞추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진도는 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큰 그림을 주고 이렇게 큰 골격만 잡아주면 하고 그 뒤에 연습 문제가 있으니까 연습 문제 할 때는 영어 비중이 커지니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갭을 알아게 드릴 때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GMP 갭은 potential GMP하고 actual GMP 차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젠더 갭은 남성하고 여성, 고소득의 격차인데, 그게 쉽게 말하면 여성의 기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득이 작아지는 거다 그랬고, 이게 돈을 버는 사람은 옛날에는 브레드 어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밥 먹는 식으로 서양인들은 이제 브레드가 중요하니까 요새는 인감 어너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브레드 어너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레이징을 설명드릴 때 제가 뭐라고 그러나 치과에서 마취할 때도 프레이징이라는 말을 쓰지만 외국 자본을 받은 나라에서 외국 자본을 이렇게 못나게 잡는 것도 프리징입니다. 그래서 투자하는 국가에서는 그런 political instability, 정치적인 불안정성이 있거나 제품 수기가 짧은 경우에는 해식적 투자를 하기보다는 라이선싱을 주게 되죠. 그러니까 이 경영에 나오는 건데 어차피 가르칠 때 보면 그래요. 프리징이 있고 어림이 온다. 그래서 여러 제로 포인트 인센트 그레이드 그렇게 섭씨 영어 아래로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프리징 그러면 맞춰드는 뜻도 있고 외국 자본을 동결시키다 그런 뜻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빨리 주면서 중요한 걸 세개를 빼먹었더라고요. 제가 그건 지금 말씀드리고 갈게요. 미시경제는 뭐냐? 쉽게 말하면 상대 가격이 바뀌면 자원이 이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크게 얘기하면 프라이스 이펙트라고 그럽니다. 가격 효과니까 예를 쉽게 들게 가격이 떨어졌을 때, 엑셀 가격이 떨어졌을 때 대체 효과는 어떻게 되고 소득이 어떻게 되는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혹시 글을 보게 되면 substitution effect is always negative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체 효과는 언제나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여기 네거티브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 게 아니고 inverse relationship입니다. 반비례 관계다. 다른 쉬운 영어로는 트레이드 오프 관계다. 가격이 떨어지면 대체 효과는 플러스고 가격이 올라가면 대체 효과는 항상 마이너스라는 얘기고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건 소득 효과입니다. 정상제는 떨어지면 증가하지만 열등제는 감소하는데 기펜제는 감소폭이 대체보다 커가지고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량이 줄어든다고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빨리 말씀드릴 때 poverty in the midst plenty 그럴 때 제가 전혀 모를 수는 없는데 이렇게 급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뭐라거나 빼먹는 수가 있어야 보니까 그래서 갈레스키가 한 얘기는 갈레스키 아니고 이게 겹치는 겁니다 사실. 갈레스키는 사실 개도국들은 스테이플 굿즈를 많이 공급해야 된다. 그래야지 인플레이션이 안 생긴다 그랬고 이제 갤브레이스가 한 얘기는 소비자 주권이 안 맞는 이유는 쉽게 말하면 광고가 너무나 지나치니까 소비자 주권이 무너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서 뭐가 모자라냐면 두 가지가 모자라다고 합니다. 하나는 제가 스테이플 굿즈라고 하는데 니세스리 굿즈도 모자랄 수도 있지만 다른 건 퍼블릭 굿즈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데 퍼블릭 굿즈도 나눕니다. 그래서 국방 같은 경우는 퍼블릭 굿즈고 교육이나 이런 건 자기가 돈을 좀 낼 수도 있지만 국가세 줄 수도 있지만 어떤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학술 효과나 이런 걸 우리가 메리트 굿즈라고 합니다. 메리트가 장점이거든요. 디메리트는 단점이고 그리고 경영학에서 메리트 시스템 그러면 밥그릇 수 가지고 연수 가지고 승진시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근무 평정을 가지고 승진시키는 걸 우리가 메리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릴 때 크게 보면 퍼블릭 굿즈가 모자라는 수도 있고 그 중에서도 메리트 굿즈가 모자랄 수도 있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이제 갤브에서 하는 얘기는 poverty in the midst plenty 그러면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애플런트 소사이어티가 풍요하더라도 어떤 면은 사실 공급돼야 될 게 빠지는 게 있지 않냐 그래서 그렇게 하고 농담으로 뭐 이렇게 친구들끼리 너 친구가 많구나 그럴 때 상대방이 대답할 때 나는 풍요 속의 빈곤이야 그러니 얘가 쉽게 말하면 poverty in the midst plenty 그런 같은 말입니다. 이런 말은 되게 유사하게 써요 사실은. 그래서 저걸 제가 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리스크 어벌트 할때 그 프로버리티 이븐하면 0.5, 0.5 성공 실패 확률이 예상 수입은 결과적으로 현재보다 떨어지게 되는데 그때서 수평으로 먹어가지고 그게 리스크 프리미엄이 됩니다. 시험에 물어보는데 우리가 리스크 프리미엄을 부담하는데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얘기는 어떤 일이 당해도 원래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게 하는 거다고 정도만 알아두세요. 그리고 혹시 재보험공사가 뭔지 모르면 제가 삼성 화재보험에 들었는데 제가 차가 부딪혔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저한테 이제 그 보상을 해주고 다시 거기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그 코리안 리로 들어가서 거기서 또 자기가 보상을 받는 거죠. 그 정도로 하게 되면 생산 이론을 갔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소득 주도 성장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생산의 주체는 기업이지 가게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소득 주도는 왜 생겼는가 봤더니 이전 지출을 가지고 나눠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장기적인 해결책은 없어요. 그 이전 지출이 뭐냐 그러면 홍수가 났을 때 우리가 거의 구조금을 준다든지 해외에서 쓰나미가 났을 때 그렇다다 트랜스퍼 페이먼트고 이전 지출은 GNP 계산한테 포함이 안 됩니다. 포함하면 이중 계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퍼스널 인컴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정도만 아시고 그러면 그 시장이 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시장이 있고 시장이 실패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 시장이 실패하면 정부가 개입할 수가 있으니까 뭐 항상 시장하고 정부의 관계는 협조 관계가 좋은 거죠. 사실 정부가 감독 기능도 있지만 그런 거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생산자 이론이 부각되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왜 요 위를 짧게 썼는가 봤더니 생각해 봤어요, 혼자서. 아니, 이제, 오래전의 일인데 다시 되돌아서, 그냥 레미니센트 메모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미시로를 다 써버리면 여러분이 지칠 것 같아서 안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국제경제에 나오는데, 무역이론, 무역정책은 다 미시거든요. 어차피 미시가 나오니까 안 하는 것도 있고, 어차피 경영을 하다 보면 그게 전형적으로 저거죠. 그 미시경제학입니다. 기업이 뭐냐, 산업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기업이 모인 게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자이론 생산자에서 배우는 게 뭐냐면 시장 수요 곡선을 도출하고 시장 공급 곡선을 도출하고 가장 아이디어한 상태 완전 경쟁 시장에서 자원이 100점 된다 보여주고 폴라라이드 버전 반대에 독점이 있을 때는 나쁘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어차피 나오니까 제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프로덕션 펑션을 제가 했고 프로덕션 펑션을 했다는 얘기는 세 가지가 있어요. 프로덕션 퍼시빌 프론티어가 있고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있고 다른 하나는 규모의 경제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르면 생산 가능 곡선은 일정 시점에 주어진 최상의 기술을 가지고 주어진 노동과 자본을 두 제를 만드는 효율적인 정의인 것이다고 하고 이건 생산 가능 곡선은 사실 그 생산 함수에 나오는데 왜 앞에다 가르치냐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 경제학의 문제는 사실 기회비용 경제제는 희소화해서 생기니까 스캐시티라고 그러거든요. 희소하면 선택을 해도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기회비용 문제가 생기니까 기회비용을 가르쳐주기 가장 편하니까 생산 가능 곳을 앞에다 놓고 또 두리뭉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경제가 성장하면 이건 밖으로 나간다. 그 안에서는 기술적 비효율적이다. 거기는 모든 점은 기술적 효율이 있지만 경제의 효율은 그 가격선이 만나는 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생산 함수가 뭐냐 물으면 효용 함수를 안 가르쳤는데 어떤 사람이 저를 소비하고 만져도 효용 함수라고 그러거든요. 그 효용 함수는 극대 함수죠. 쉽게 말하면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싶어 하니까 생산산업도 주어진 노동과 자본이 주어져서 다니는 게 이제 생산 가능 곡선이고 자본이 고정되었을 때 가변일수를 계속 집어넣었을 때 이제 그걸 보는 게 수학체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수학체험의 법칙은 이제 단기를 얘기하는 거고 장기가 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렇죠. 공장을 지을 수 있으니까 해행 기간이 걸리더라도 이제 규모 경제가 되는 거예요. 장기는. 그래서 하고 그럼 생산 함수는 극대 개념이고 생산비는 극소의 개념이에요. 기업은 이제 비용을 극소화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단기 장기로 나누는 거죠. 그것은. 그래서 프로덕션 펑션을 그냥 읽겠습니다. 제가. Production shows the relation between the production inputs and outputs. 그래서 생산 함수란 생산 요소하고 산출량 관계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There are three different kinds of production function. 세 가지 형태의 그 생산 함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kind도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my kind of music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다 그런 얘기고 trading kind 그러면 현물 거래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과 물건을 주고 트레이딩 굿즈죠. 그렇게 해도 되고 컴펜세이션 트레이드도 마찬가지도 예를 들어서 수출한 만큼 수입한다. 외화가 모자랄 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더 쉬운 말은 바트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얘기하고 그다음 디미니시 리턴이죠. 여기 수학시험 법칙이 있고 이코노미 스케일 규모 경제가 있고 and joint production. joint production이 그 생산 가능 곡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왜 이게 제일 뒤에다 놨냐면 시험에 많이 물어보는 건 수학시험의 법칙하고 저거 규모 경제를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르면 1000평의 땅에다 이제 농부를 한 사람 집어넣으면 노동의 한 개수는 증가하지만 둘 집어넣으면 또 증가하는데 한 개의 시험 산출이 증가하다 감소하면 평균은 그 떨어진 구간을 지나가는데 평균이 제일 높은 데까지 우리 생산을 하거든요. 그리고 한 개가 0이 마이너스에서 생산하는데 거기가 생산이 2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수학생의 법칙은 왜 중요하냐면 인구는 1, 2, 4 늘어나는데 땅은 그렇게 생산이 증가 안 하니까 그 영국의 그 카라이라는 그 역사학자가 경제학은 니즈말 우울한 학문이다 그러고 말사스 잉그론도 그런 걸 비판했고 로마 클럽에서는 그 The Limit to Growth 성장의 한계가 이런 수학체험의 법칙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수학체험 법칙이 언제를 이제 초월할 수 있는 거는 쉽게 말하면 기술 진보가 있거나 기술 혁신이 있으면 이게 작동을 안 할 수도 있죠. 그 자체가. 그리고 이제 규모 경제는 많이 물어보니까 규모 경제는 뭐 장기 평균 비용 목선이 떨어지는 게 규모 경제 올라가면 규모 불경제가 있다. 그게 말이 맞고 그렇지 않으면 노동 자본이 두 가지가 있을 때 노동 자본을 각각 10단위를 넣었는데 산출량이 15가 나왔다. 그러면 규모의 경제라고 그러고 7이 나왔다 그러면 규모의 불경제가 있다 그러고 예를 들어서 10이 나왔다 그러면 규모에 대한 수익이 불변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The diminishing returns can be applicable for the case of one fixed input and another variable input. 그러니까 수학체의 법칙 여기 나온 대로 해석을 해드리면 수학체감의 법칙은 can be applicable 적용될 수 있는데 어떤 경우냐? 고정 요소가 하나 있고 다른 가변 요소가 있을 때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MPP의 노동의 마지막 피지컬 프로덕트 레이가 올라가고 APB를 하면 이걸 뒤집어 놓으면 뭐가 되냐면 평균 비용 곡선하고 한계 비용 곡선, 한계 비용 곡선이 밑에 있죠. 그리고 평균 비용 곡선이 됩니다. 그래서 생산성과 비용은 반비례 관계죠. 생산성이 증가하면 비용은 떨어지는 거고 생산성이 떨어지면 비용은 증가하죠. 그래서 떨어지는 것을 DB라고 그러거든요. fall도 있지만 뭐 독일말 do first me야 그러면 너는 나의 가슴에 떨어진다 그런 얘기고 fall은 이제 낙엽이 떨어지니까 fall semester라면 영국에서 이게 가을 학기입니다. autumn leaves 그런 얘기죠. 그런 뜻이고 그다음에 이제 저걸 설명해 규모 견제를 설명하는데 the economic scale refer to the case 어떤 경우를 뜻하냐면 that all inputs become variable input 중요한 것은 모든 투입 요소가 고정된 게 없다 그런 얘기예요. The form is related with the short run adjusting output rate. 그러니까 수학 체험의 법칙은 output rate 조업율입니다. output rate를 가진 단계를
속하는 거고, whereas the latter, 후자는 used for the long run for adjusting scales. 스케일 가지고 할 때를 얘기하는 거다 그런 얘기야. We have already acquainted with the joint production through the production possibility frontiers. 그러면 우리는 앞에서 이미 이 책을 쓰듯이 잘못 썼어요. We have already acquainted 그러면 과거를 나타내는 얘기죠. Have ever seen an elephant 그러면 뭐 고해를 본 적이 있냐 그러면 우리 과거에 이걸 봤다는 얘기죠. 생산하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앞에서 빠진 게 있다면 규모 경제는 생산 요소를 프로포셔니티하게 집어넣는 걸 빠진 예를 들어서 노동을 10, 자본을 5를 집어넣는데 산출량이 15가 나왔다면 규모 경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착각하지 마시라고 하고 요건 이제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내요. 뭐 단기는 뭐냐 아웃풋 레이트고 장기는 뭐냐 조업유 당연히 조업유죠. 장기는 이코노미 스케일 규모의 경제고 최단기는 스톡 어저스트먼트 인벤토리 스톡이라고 그래요. 그냥 스톡은 또 주식이라는 뜻도 있죠. 이퀴티라는 뜻도 있고 또 최장기는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책 규모의 경제를 제가 두 가지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저는 아는데 이거를 너무 자세히 가르치면 여러분이 피곤할 것 같고 또 그냥 넘어가자니 에디피스가 안 잡힌다고 생각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철구조물은 고정관념이지만 지금 제가 여러분 가르칠 때 에디피스는 여러분들은 그 뭐 꽃 키우는 식으로 계속 물 주고 거름까지 못 주겠죠. 집에서 그냥 뭐 꿀물 먹다가 꿀도 좀 주고 좀 많이 이렇게 다독거려야지 크거든요. 에디피스는. 그냥 설명 간단히 드릴게요. 정체적 규모의 경제는 장기 평균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위에서 떨어지다 올라가는데 여기는 규모의 경제가 있고 올라가던 규모의 불경제가 있다 그러는 거고 그래서 이건 뭘 뜻하냐면 영국의 실버스톤 사람이 자동차 공장을 파악을 해보니까 영국은 자동차를 모터카라고 그래요. 모터카 인더스트리를 보니까 어셈블리 라인이 클수록 어떻게 돼요? 비용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체적 규모 경제라고 그러고 미국의 에로가 플레인 팩토리죠. 플란트라고 그러죠. 팩토리, 플란트도 공장이니까 미국이나 유럽이나 공장이 똑같은데 왜 미국이 대형 비행기를 싸게 만드는가 연구해 보니까 큐뮬러티브 아웃풋, 누적량이 많거나 산출량이 많이 했거나 타임라인, 오래 생산하게 되면 그 비용 곡선 자체가 아래로 이동한다고 해서 동태적 규모의 경제라고 합니다. 그 동태적 규모의 경제를 우리가 learning by doing, 학습 효과라고 그러죠. 그리고 회사는 자원 배분이 다 잘 됐는데 사장이 좀 무능력하다, 영어로 inept, 능력이 모자라든지 그러면 비용 곡선이 위에 올라가죠. 노조가 또 횡포를 부려도 올라갑니다. 그것을 우리가 parity efficiency 반대되게 X inefficiency라는 말을 써요. 근데 만약에 경제 통합을 하게 되는 경제 통합이 좀 리지널 트레이드 어그리먼트가 맞는 말이고 거기에는 초보 단계는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자유무역 협정이 있고 관세도 카스텀 유니언이 있고 그 다음에 카먼 마켓도 있고 인컴 인티그레이션이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인컴 인티그레이션이라고 그러고 엄밀한 의미로 이걸 다 합해서 리지널 트레이드 어그리먼트고 인컴 인티그레이션 그 중에 최상위 개념이죠. 그보다 더 발달하면 미 합중국까지 유럽 합중국이 되는 겁니다. 그 자체는. 그걸 가르쳐 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그래서 FTA를 맺거나 관세동맹을 가게 되면 경쟁 압력이 생기니까 비용 우선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 개념만 알아두시라고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이걸 영작을 여러 번 시켜야 되는데 뭐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한글 읽거든요. Just suppose 이렇게 가정해 보자 돼. Manager increases capital and labor 10 times proportionately. 그 경영자가 노동과 자본을 10단위씩 비례적으로 증가시켰다고 가정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That economy scale if the output increase more than 10 times. 그래서 만일 산출량이 10개 이상 나오게 되면 규모의 경제가 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If the output increase less than 10 times. 만약에 6개는 5개 됐다 그러면 it is called diseconomy scale. 규모의 불경제가 있다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If the output increase exactly 10 times. 정확히 10배 증가하게 되면 we call it constant return scale. 규모에 대한 수익이 불변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In the figure 4.4, 그림 4에서 the long run average cost curve is drawn as a U-shape. 그러니까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은 이렇게 U자형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The lowest point is called optimum scale or minimum efficient scale. 그래서 제일 밑에 있는 걸 우리가 최저 규모, optimum scale이 되고 minimum efficient scale, 최소 효율 규모라고 삼는 다른 말은 같은 말인데 optimum scale은 우리 경제학에서 장기 때 제일 효율이 좋은 거라 그러고 장기 평균에서 내려올 때 이렇게 단기 평균이 거기서 만나요. 만나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저거라고 그러죠. 단기 평균 비용 곡선이 이제 엔벨로프 만나면 탄젠셜하게 될 때 단기 평균 밑바닥은 옵티멈 옵티멈 스케일 그러니까 옵티멈 스케일이 옵티멈 레이트 아웃이라고 합니다. 옵티멈 레이트 아웃은 단기니까 그 개념 차이입니다. 그래서 MES는 산업 경제에서 나와. 그러니까 MES가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어때요? 독점이 되는 거죠. 이게 무너지니까. 이렇게 알면 돼요. 미시만 잘하면 제가 오늘 책을 안 가져왔는데 이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죠. 셰익스피어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쓰고 뭐라고 그러나 패러다이즈 로스는 쓴 사람은 저자는 굉장히 현학적으로 써가지고 그거는 가치가 없다 그렇게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패러다이즈 로스니까 저는 이제 머릿속에 단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단테가 이탈리아 작가인데 인페르노라고 뭐 지옥이나 연옥을 가면서 뭐 천국을 찾는 거거든요. 근데 그 책에 대한 비판을 이제 엘리어트라 유명한 영국 시인이 있어요. 뭐 에이프릴도 있고 뭐 4월의 잔인한 달이나 시 많이 쓰는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세계에 나누면 사실 하나는 셰익스피어고 하나는 단테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걸 지금 왜 말씀드리냐면 경쟁을 딱 둘로 나누면 사실 미시하고 거시가 다예요. 나머지는 있는데 미시나 거시를 기반으로 거기다 살을 붙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왜 유추가 중요하다고 그러면 어널러지를 많이 하면 어떤 문제에 부닥쳤을 때 그 문제에 다른 생각이 연상작용이 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대답을 맞게 하지. 이걸 잘못하게 되면 좀 복잡해집니다. 그 자체가. Economist scale work on the left region of MES.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MES, 그러니까 미니멈 스케일 최소규모의 왼쪽, 최적 옵티멈 스케일, 최적 규모의 왼쪽이 있다 그런 얘기고 반대쪽은 어떻게 돼요? 규모의 불경제지만 and vice versa. This is called stud economic scale. 이것은 정체적 규모의 경제라고 그러는데 introduced by Silverstone. 실버스톤에 있는데 from his observation on the assembly line of motor car industry. 뒤에 뭐 말을 지금 in the Great Britain, 영국에서 자동차 산업에서 어셈블리 라인이 길어질수록 비용이 떨어지는 걸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한 유나이티드 킹덤은 뭐냐면 잉글랜드가 영국 동쪽에 있잖아요. 서쪽인 조그만 게 웨일즈예요. 웨일즈고 원래 켈트족이 영국의 원주민인데 그 사람들이 웨일즈는 아일랜드로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꾸 그러다 북쪽은 스코틀랜드 세계를 합해서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그러고 영국 국기 중에서 십자가 하늘색만인 게 잉글랜드입니다. 거기다 노던 아일랜드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레이트 브리튼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 이제 동태식 규모를 설명드립니다. The dynamic scale refer to the cost reduction. 그러니까 동태식 규모의 경제는 비용이 인하되는 건데 caused by the large amount of cumulative output. 누적적 산출량이 많거나 or the longer time span of production length. 생산 기간이 길면 그렇다 그러는 게 아주 쉽게 들면 용접봉을 처음 한 사람은 뭐 통을 2개 써가지고 메꾸는데 한 10년, 20년 한 사람은 한 통 안 쓰고도 그걸 메꿀 수 있으면 우리가 숙달되는 거죠. 근데 숙달된 조교 가식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 사실 미국의 대형 비행기는 2차 대전 때 그게 탱커로 쓰였거든요. 탱커로 쓰이고 워낙 많이 만들었으니까 미국이 대형 비행기를 만들면 싸지는 거죠. 그죠? 제가 에러는 이걸 발견했는데 The production cost US airplane plant, 미국에서의 비행기를 만드는 공장의 생산 비용은 was lower than that of their European counterpart. 유럽의 카운터파트는 대응되는 그 비행기 회사를 얘기합니다. Airplane counterpart. 왜냐하면 due to the outnumbering cumulative output. outnumber는 수가를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은 뭐 800대를 만든 미국은
3,000대를 만들었다면 미국이 훨씬 싸지는 거죠. 타임랭스, 그 시간의 길이인데 타임랭스가 다른 말은 듀어레이션 피리어드, 연속기가 얼마나 했냐 그런 얘기죠. Despite having the same client size, 공장 크기는 같더라도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 익혀두세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약한 게 재련도 현재 분사 구문 쓰는 게 제일 약해요. 과거 분사를 쓰든지. 그래서 그거를 조금 잘 쓰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약한 게 전치사 다음 오는 게 약해요. 뭐 the whale is in danger of becoming extinct 그런 게 약하고 becoming 쓰는 거라든지. 그러나 관계대명사를 자유자재로 못 쓰죠. 비교적. 그냥 자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머를 전혀 공부 안 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어떻게 모르냐면 읽어보고 맞다고 생각되면 그걸 고르면 그게 맞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 그래머나 보케블리보다는 유지지나 영작 위주로 하게 되면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가르치기 좀 힘들죠, 제가 그럴 때는 이제. If there are static economic scale, 만약 정태직 규모에 익시되면 there is a movement along the long run average cost. 그러니까 정태직 규모는 장기 평균 비율을 따라서 이동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 날 말이 만약 동태직 규모가 굉장히 때문에 곡선 자체가 쉬프팅 하는데 비용이 절약되니까 아래로 움직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If there are dynamic economic scale, 만약 동태직 규모가 있게 되면 the long run average cost shifts downward direction. 아래로 이동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If there emerge X inefficiency, 만약 그 사장이 멍청이거나 노조가 너무 부당하게 강경해가지고 파르투지에 벗어났으면 the long run average cost shifts over the direction, 위로 올라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X는 설명해야 되죠. X inefficiency may emerge due to the wrong decision making of executives. 사장의 이사회가 의사결정을 잘못하거나 or the irrational behavior of the labor unions. 그래서 노동조합이 전혀 합리적인 아니다. 나쁘게 말하면 자기 조합원만 받고 나머지 구박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편파적으로. 요즘 어려운 얘기인데 이거 가지고 논문 쓴 사람은 린드백인데 노조가 폐쇄되게 되면 노동자가 착취하는 게 된다는 증명했어요. 그 사람은. 우리가 참 어려워. 우리나라 말이 저도 한국 사람인데 참 어려운 게 전 이제 어머님은 이제 뭐 농경 황해도 황주가 원래 굉장히 비호감돼요. 사과밭이 크니까 이제 원래 그런 데서 자라면 경계가 있잖아요. 그 있으면 다 자기의 식솔이라고 생각하게 되나 봐요. 그럼 좋고. 근데 이제 우리에 대해서 생각이 참 어려운 게 공장에서 기계가 안 돌아가는데 어떤 밑에 가면 또 돌아가고 또 그 안 돌아가면 집에서 돌아가면 그게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일본은 그런 게 강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사회교육을 어릴 때부터 무지하게 심하게 시키는 것 같고 우리는 다 이쁘다고 가르치는데 그게 좀 약하게 되는 거고 저는 이제 예외적으로 부모님이 사회교육을 더 많이 시킨 것 같아요. 제가 행동하는 걸 보면 제 건 안 하고 남의 걸 먼저 하더라고 항상. 그러니까 뭐 좋은 얘기 하는데 누가 군대 친구가 맞들으면 내가 또 맞아준다고 더 들어가고 군대에서도 누가 치고받고 하면 뭐 안 믿어지겠지만 내후반전에 둘이 있어요. 그랬어요. 차라리 그렇게 치고 싶으면 날 치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말을 못하더라고. 그냥 딴 사람 같으면 죽었어 그러는데 말은 솔직하니까 다음엔 그러지 말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때는. 이게 우리라는 게 참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 아주 강력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 할게요. 파리 코민이 파리에 생겼는데 자동차가 스웨덴에 쭉 가면 북부에 코민이 많아요. 코민이 일종의 지역사회거든요. 협동조합 비슷한다고 알면 돼요. 그 자체를. 이게 설명을 하면 지도를 못 나가니까 너무 이거 번역할 필요 없어요. 이거 다 제가 지금 한 거고. 이렇게 보면 되죠. 지금 내가 말한 걸 바꾸는 게 영작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다 볼 수 있는 거고. 프로덕션 코스트는 제가 설명 안 해도 돼요. 앞에서 설명을 했어요, 사실상. 어떤 농부, 파머를 페전트를 가지고, 뭐, 땅을 비리는데 얼마, 퍼틸라이저, 비료가 싸는데 얼마, 그리고 팔았는데 손해봤다고 그럴 때, 이 사람은 그 자가 노임이 결과적으로
그 판매 수입에서 투입된 비용 뺀 것보다 크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 자체를. 그런 비용은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슈페터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슈페터가 참 멋있는 말을 했어요. 자본주의가 되려면 창조적하게 끊임을 돌풍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perennial gate of creative destruction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전형적인 예가 2차 대전 끝나고 미국은 공장이 안 무너지고 철강회사가 일본, 독일, 이탈리아는 다 무너졌는데 거꾸로 무너진 나라의 철강이 더 강하게 됐잖아요. 다 파괴되고 나서 다시 짓다 보니까 기술 개발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미국이 과점은 규제하는데 철강은 약하니까 철강은 그걸 카르텔을 허용해 줍니다. 예외라고 그래요. 웨이브 클로즈죠. 약한 거는 예외를 두고 또 뭘 허용해 주냐면 영화 집회는 너무 경쟁이 강하니까 그런 집회는 카르텔의 독점이 그러니까 그 공정거래 위반되지만 허용해 주는 겁니다. 이런 것 같아. 만약 여러분이 조금 센서티브,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죠. 예민한 독자는 줄사의 의미를 읽을 수 있다는 얘기가 A perceptive reader can capture the meaning between the lines입니다. 그래서 perceptive는 이게 덜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좀 감각이 있고 무슨 말하는지 돌아가는 거 아는 사람은 can capture, capture는 여기서 understand보다 뜻을 정확히 포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the meaning between the two lines 쓰여진 것뿐은 아니고 거기 감춰진까지 다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훈련하는 게 좋다고 해서 저는 크래밍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크래밍하는 사람은 자기가 크래밍하는데 못 벗어나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저처럼 많이 술 먹고 노는 것도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미지네이션이 굉장히 좋은데 궤도에서 벗어났을 때 궤도에 못 돌아오는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요새도 생각해 보는데 그렇게 놀고 이제 직장 들어가고 뭐 유학생 시험도 아마 동기 중에서 제일 잘못했을까 막 공부할 때 막 좋아서 하니까 뭐 대학원도 가고 다 했는데 막 또 10년 놀다가 한 2년 영국에서 박사가 될 때는 한 12년 놀다 마지막 1, 2년 죽으라고 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보니까 한 20년 농구를 한 2, 3년에 커버해야 되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자기가 자신 있으면 살아남는 거고 자신이 없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성격이 뭐라 그러나 늘 바빠요. 그냥 놀자는 사람도 많고 사는 사람도 많고 또 제가 이렇게 햇빛도 즐기고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저 학교에서도 산책하면 좋더라고요. 그늘도 있고 하니까. 생활을 즐기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는데 이제 문제는 그게 이제 정도가 지나치다 보면 뭐라 그러나 딴 사람이 좀 주위 사람들이 불편하겠죠. 그 자체는. 그래서 장구 치는 친구들이 뭐 상장을 저보고 그래서 너 뭐하러 왔냐고 그래서 장구 치러 왔지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상장을 보기에는 그냥 밤낮 밥 먹고 쉬러 오는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도가 없는데 딴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볼 수도 있더라고 보니까. 저는 아침에 출근한다고 그러면 9시 나가는 게 아니라 빨리 나가면 2시 늦게 나가면 3시더라고요. 오늘도 하다가 차 타고 잠실 대학 건너니까 3시더라고요. 저건 그런 경우는 자기 자신을 믿는 데면 이미지네이션이 좋으니까 성공하면 잘 될 수 있는 거고 실패하면 참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확률적으로 실패하기는 높을 겁니다. 왜냐면 30년 농구를 3년에 커버하기는 쉽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근데 왜 놀았냐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 답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천성이 그런 걸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하고 그런 건 아니고 지금은 조금 달라졌어요. 저는 프로덕션 코스를 읽을까 말까 하는데 안 읽어도 될 것 같아. 이거 읽어야 돼. 왜 읽어야 되냐면 여긴 고정 변동비를 집어넣네 보니까 좀 당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 기술 혁신을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경영학심 해버리면 됩니다. 토탈 마케팅 그러면 전사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건데 토탈 마케팅 효과는 보통 잘해야 쿼터나 하프 이어입니다. 3개월이나 6개월밖에 안 되는데 테크노 이노베이션을 잘하면 원 디케이드를 10년을 가는 거예요. 인텔 같은 거를. 그러니까 잘하는 회사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이제 공장에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퀄리티 컨트롤 매니지먼트를 토탈 퀄리티 컨트롤 하는 것은 샵플러스 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비용을 절감하고 수율을 일드 레이트를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100개를 만드는데 분량률을 뭐 5개에서 줄이는 거고 일드 레이트가 일드가 과실이라는 뜻도 있고 영국에서는 영국은 기브웨이라고 그래요. 라운드 아바트 베스트면 들어가지면 양보하라는 뜻이고 미국은 기브웨이를 양보를 일드란 말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라 그러나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읽고 설명드리는 게 나을 그러니까 제가 좀 급한 게 그래요. 마음은 이게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취업 영어를 처음 만들어서 가르치는데 취업 영어를 가르치고 영작을 가르친다고 했는데 영작만 잘 가르치기도 어려운데 거기다 취업이 요새 현안이니까 거기까지 집어넣어서 가르치다 보면 경제 경영도 가르치면 시사 문제도 넣어야 되더라고요. 항상 시험은 커런트 이슈에서 나와요. 시사에 관계되는 게. 그러니까 요새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안 물어보고 틀림없이 이 environment, governance, ESG를 물어보죠. 요새는 ESG를. 그 중요한 것도 아닌데 물어봐요. 요새는 물어보는데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설명할게요. 더 쉬우니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프리드만 같은 사람 없다고 그러는 거고 적어도 프리드만 같은 사람은 다 기업은 사회적 기업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분은 고용도 하고. 근데 이제 사회적 기업은 조금 이제 경제 문제가 커지니까 미킨전 월드가 되니까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줘야 되고 뭐 최저 수준 복지도 생각하다 보니까 소셜이라는 문제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영국에서 유럽에서 유로피안 이코노믹 커뮤니티가 1957년 설립했어요. 롬트리 때 설명했고 유로피안 커뮤니스트 커뮤니티는 51년에 발족을 했는데 이건 뭐냐면 군수물자를 철하고 강철하고 석탄을 잡고 있으면 전쟁을 못 일으키잖아요. 그걸 하고 프랑스가 드골 대통령이 유럽이 커지는 걸 싫어했어요. 그 사람은 프랑스의 영광을 위해서 미국이 유럽 군을 만들려고 하니까 못 만들겠다가 자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프랑스는 전승국이니까 독일은 앞에 묻어놨으니까 프랑스가 적극적이 아니면 이게 다 무너져 버리니까 룩셈부르크에 장관을 안 보냈어요. 드골이 그냥. 그래가지고 뭘 양보해 줬냐면 프랑스가 제일 잘하는 농업에서 공동농업 정책에서 보조금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프랑스 농업은행이 세계에서 한 4번째 은행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프랑스 이렇게 가족이랑 여행을 하면 그 포도주 파는 사람이 아쉬운 게 없더라고요. 포도주 먹고 가라든지 쉬다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보조금이 많다가 세계화되면서 이제 투자은행이 생기니까 투자은행 만드니까 뉴욕뱅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나라가 발달하려면 OECD 사람을 파견을 하든지 OECD 가서 배워야지 ILO에 가서 뭐 배울 것도 없어요. 뭐 고용 문제가 안 중요한 건 아닌데 개념이 있잖아요. 개념 자체가. 우리나라 소득주도 성장은 ILO가 한때 비공식이라 조직이라 만들고 스웨덴 미달이 한 몇십 년 전에 한 얘기고 이디오피아에서 기근을 줄을 때 그거 기본 욕구 충족에다가 그러면 주사파하고 합쳐가지고 이상한 것만 50년 전 걸 가지고 지금 캐치프레이즈 쓰면서 성장을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서 저도 굉장히 조용한 성격인데 소득주도 성장은 꼭 규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책은 썼습니다. 썼는데 이제 일이 또 많아요. 아직까지도 뭐 남은 제자도 가르치는 것도 있고 뭐 박사들이랑 글 썼는데 이제 얘들이 잘 안 하니까 지금 그걸 버려야 되나 그걸 또 가지고 뚝딱거려야 되나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이렇게 시키면 간단히 말씀드리게 저는 자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그냥 가르치는 게 초보도 있지만 중급 고급 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고급을 말할 때는 쉽게 만들 수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합니다. 그러면 그 세 개가 유럽에 생겼는데 67년에 합해가지고 유로피안 이코노믹 커뮤니티에서 3국을 합치면서 이코노믹스를 뺐어요. 빼고 뭐가 들어가냐면 이코노믹스하고 소셜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그래서 슈페터 책이 제일 유명한 게 Theory Economic Development고 그 다음 책이 Capitalism, Socialism, Democracy입니다. 그래서 Capitalism, Democracy는 그 책이 경제학 책도 되고 사회학 책도 되고 세색 대학의 유명한 톰 버트모 교수가
강의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가끔 얘기도 나눌 때 좀 뭔지 좀 문제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환경 문제가 왜 문제가 됐냐면, 가트가 자연무게에서 환경이 돌아주니까 레프트하고 좌익이죠. 그 그린하고 뭐라 그랬다고 갔더니 엄마 니들 새들 다 더럽히는 자식 니들 정말 죄인이다 그러니까 걔네들 머리가 있으니까 뭘 했냐 브레인스토밍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트 사무국장이 일단 사무총장이죠. 블랙홀스가 있었고 호주에 리라 교수가 있는데 그린 더 월드 이코노미 책을 썼어요. 그거 써가지고 야 트레이드 인바이킹 하면 우리가 환경을 양립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잘 관리하자 하면 돼가지고 그걸 1994년에 그 이제 그 WTO는 95년 출발했는데 문학부에서 회의를 할 때 그 CT를 만들고 커미트먼트 인반스를 만들고 가트 기준을 다 못 바꾸니까 뭘 바꿨냐면 예외 규정으로 92년에 브라질 리우에서 환경회를 했죠. 그 캐치프레이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지만 나무를 하나 캐면 나무를 심자 해가지고 환경 파괴를 하자고 지구온난화 처음 문제 생긴 교토 프로토콜입니다. 온실이 있으면 더워지잖아요. 그러니까 포sil 퓨얼이 지구를 둘러싸니까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걸 하셔가지고 교토 프로토콜은 좋은 게 선진국마다 개도국 안 해도 되는데 2년 전에 파리 협약은 개도국도 다 집어넣어 버렸다 거기다. 그러니까 강제 규정. 그리고 제가 미국 국회 가서 도장 가서 하면 미국 애들이 돈 버는 건 몇 개밖에 없어요. 다 수입하고 뭐 군사기술 뭐 그리고 저거죠 환경기술 영화 이런 건 또 화학 이런 건 돈을 무지하게 버는 거죠. 그 정상 화학적으로는. 그리고 근데 이제 파리 협약은 저도 지금 궁금한 게 지구가 정말 온난화된지 나도 몰라요. 왜냐면 제가 연구했을 시간이 나서 이것저것 들으면 거기 과학자들은 지구는 다 빙하기로 가는데 일시적으로 온난화라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면은. 근데 지금 왜 다 온난화하냐면 그린하우스 가지고 먹고 살 게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독재예요, 독재. 완전히 토탈리테리언 같으니까 스탈린, 히틀링 같은 독재 요소도 있는데 뭐가 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 지도자나 기업 가면 그걸 강제로 만들어서 얘들이 뭘 제일 앞에다 놓냐면 인바이러먼트를 제일 앞에다 놓은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유럽이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면 유럽이 이제 경제 통합이 깊어진다 그러면 이코노믹 디프닝은 이게 통합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는 지들끼리 관세를 면제하고 개별적으로 매기고 카스텀 유니언은 바깥에 대해서 테일러메이드 같이 매기는 거죠. 유니파이드 맺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카먼 마케트가 되면 유럽이 1990년대인데 생산 요소 이동이 자유롭게 되는 그럼 누가 불이익을 받느냐? 여객 기업은 불이익을 받는 거죠. 생산 요소가 자유롭게 이동한다는 얘기는 생산 요소의 보조금 주기가 똑같아야 되니까. 근데 왜 경제 통합을 하면 재정금융정책 쓰냐 그러면 이득이 있더라도 매크로 이코노미스가 얼라이먼트가 안 되는 게 다 없어져 버려요. 거시 조정을 만드는 수밖에 없으니까 걔네들이 유로를 만들면서 들어와도 되고 안 들어와도 되니까 영국은 안 들어갔죠. 그걸 준 거고. 그래서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심합니다. 그러면 와이딩이 뭐냐면 미국은 경제 사회 문제를 따로 취급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좀 장점도 있고 유럽은 같이 보는 것도 장점도 있는데 유럽은 경제, 사회, 환경을 다 같이 보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예를 리스본 전략이 뭐냐 그러면 유럽이 무게 뒤졌으니까 2000년에 걔네들이 보기엔 디지털 디바이드를 줄이자. 디지털 디바이드가 아날로그 디지털이 아니고 여기서는 첨단 산업이 떨어지니까 그걸 좀 브리징 한다 그러죠. 갭이 있을 때 그럴 때는 브리징을 써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하는데 잘 안 되니까 아니요. 그 다음에 걔네들이 그걸 유럽 소셜 모형을 집어넣었어요. 우리가 미국보다 나은 거는 사회 모형이 있으니까 그것도 집어넣어가지고 했는데 잘 안 되니까 2010년에 유럽 2020을 집어넣었다고.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이 제일 앞에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온 게 그린 그로스고 세 번째 나오는 게 그 인클루시브 그로스입니다. 포용적 성장입니다. 우리하고 전혀 다른 거는 우리는 완전히 그냥 억지예요. 지금 보면 이게 아유 뭐라 그러나 있는 놈 빼쳐다 나눠주면 선심 쓰는 것 같은 거 제로섬 게임이거든. 제가 보기에는 포지션도 아니고 얘네들은 그 미소금융이라고 어려운 사람 도와줄 때는 상업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회부생이 일부러 그냥 걔네들 따로 줍니다. 사실은. 그래서 파리 협약이 생기니까 환경을 제일 앞에다 놓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가운데 놓고 가버넌스를 또 뒤에다 놨는데
이놈 가버넌스가 문제라고요, 사실은. 왜 가버넌스 문제냐면, 앵글로색슨은 지들이 다 편한 거야. 지들이 산업혁명이 먼저 났으니까. 누가 불편하냐? 독일, 일본, 우리나라 다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라는 이퀴티 홀더 소사이어티니까 주주가 막 끙끙 거리도 되는 거고, 뒤에는 이해자 집단을, 스테이크홀더를 무시를 못하니까 인정을 좀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앞에는 커머셜 뱅키니까 크레딧을 나눠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막 산업화할 때는 재벌 키워준 거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스테이트 캐피탈리즘에도 볼 수도 있다, 사실은. 근데 그때는 그렇게 안 하고는 중화고업을 그때 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지금같이 못 살아요,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 저거죠.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그 가버넌스를 그렇게 하게 되면 참 이게 힘든데 이제 이걸 어떻게 먹냐면 투자나 뭐든 데 자기들이 지표를 쓰겠다고 그러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래서 뭐 지금 보는데 저는 이제 제일 싫은 게 저거예요. 능력도 없으면 가만히 있지 왜 앞에 가서 소리를 쳐. 앞에.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니 그러면 야 우리 좀 해봐요. I'll think about that 그런 식으로 나가지. 바질 2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뭐라 그러면 호주 애들은 인정해 가요. 호주 애들 어디서 발표하면 굉장히 앞서요 걔네들은. 근데 전 걔들 이해가 가는 게 그놈들은 가진 게 많잖아 자원이. 근데 우리는 별로 인적 자원 빼놓고 별로 없는 거죠 사실. 자원이 빈곤한 국가죠 사실은. 그래서 개념을 저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토탈 퀄리티 컨트롤은 샤플러스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는 전략적으로 그걸 하게 되는 겁니다. 전략적으로. 전략적이 중요한 거고 전략이 왜 중요하게 됐냐 그렇게 물어보면 그 세계화 지역화되면서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게 된 거고 그러니까 경영학의 기본이 그거잖아요. 생산관리, 그다음 조직론, 그다음에 마케팅이 있고 회계 있고 재무관리 있고 국제경영이 있고 기업 전략이 나오는 거죠 거기에. 그럼 이제 저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토탈 마케팅이 중요하니까 팔아야지 되니까 토탈 마케팅을 하는데 특히 안 팔릴 때는 굉장히 기업이 중요한 거죠. 현금 흐름이 안 돌아가니까. 쉽게 말하면 물건이 팔려야지 캐시플로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고 그러면 왜 그 이노베이션이 중요하냐 그러면 토탈 이노베이션이 되면 이 효과가 한 10세기라니까. 그러니까 비용은 왜 중요하냐. 토탈 이노베이션 못하면 비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삼성 이런 데 지금 머리가 가지고 먹고 사니까 친구들 얘기 들으니까 뭐 정말 한 층에다 박사 한 100분 모셔놓고 너 뭐 연구하라 그러고 하는가 봐요. 정말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죠, 지금. 근데 그것도 안 되면 비용 절하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요새 어떤 걸 하냐면 취미 생활을 많이 하니까 테니스를 경복고등학교에서 치고 외대 후배들이랑 치고 테니스 후배들이랑 치고 건대 교수냐 건대 수시냐 세 군데서 치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죠. 정년퇴임하고 한 6, 7년 지나서 어디 가서도 칠 수 있으면 좋은데 요새 그런 생각 가끔 들어요. 이게 조금 너무 많으니까 문화 지출비도 줄이는 수밖에 없다 지금은 조금 가면. 그럼 저는 또 많이 먹으니까 엔겔 지수가 높아요. 그래서 소득 중에서 먹는 비중이 소득이 높아지면 이게 낮아져야 되는데 저는 굉장히 보통 사람보다 높은 것 같습니다. 그냥. 이게 중요한 얘기를 안 했네. 플러튼 코스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원가 절감은 굉장히 중요하죠. 회계학에서도 중요하고 제약회사 같은 데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가 절감은. 인더빈 인데브스 미니멀 프로덕션 이거 왜 예를 들었냐면 앞에 생산함수는 극대 개념이고 이건 극소 개념이다 그런 얘기예요. 혹시 여러분이 앞에 효행함수나 이런 건 다 극대 개념이죠. 쉽게 말하면 while maximize the production 그러니까 생산함수는 극대인데 이건 극소의 개념이다 그런 얘기고 production cost may be divided into short and long 이건 단기 장기로 나뉘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All should run production curves, cost curves such as average cost curve, marginal cost curve, and every variable cost have a U-shaped one due to the influence of diminishing return. 그러니까 수학생의 법칙 때문에 단기 비용 곡선은 U자형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계 수학생은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이런 얘기. 어떤 논에도 천평이 있는데 사람을 집어넣으면 산출량이 증가하지만 한계 산출량이 언제는 증가해서 감소하게 되는데 감소하는 구간의 평균 에버리지 노동의 실물 산출량도 감소하게 되니까 요 점이 1단계입니다. 여기서 한계 산출이 여기 마이너스 1대 2단계거든요. 생산이 1, 2, 3이고
이게 노동이면 자본하면 자본의 1, 2, 3 이쪽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산 2단계만 우리가 생산하게 되는 영역이죠, 여기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걸 뒤집어 놓으면 비용 곡선이 되는데 NP 마지널 코스트가 그려지고 그 위에 AC가 그려지고 그 사이에 에버리지 밸류 코스트가 있고 수요국수 수평이 되면 수요국수 AR이 되니까 에버리지 코스트의 밑바닥만 내면 우리가 밑을 제일 만나면 우리가 이게 손익분기점이라고 하고 에버리지 코스트 맞으면 이제 조업 중간점이에요. 조업 중간점 뭐냐면 거기까지는 이제 가변 비용 건지는데 그 밑으로 가면 고정 비용도 못 고치는 거죠.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잘못 쓰게 되면 그 자가노인 갖고 가변 비용 돌리던 사람도 굶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최저임금법은 사실 올리면 좋다고 하지만 별 효과는 없어요, 사실은. 결과 장기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누가 부익을 받냐, 핸디캡트나 청소년이 부익 받죠. 그 실시하게 되면. 독일이 무서운 거는 생산성이 증가하기 전까지는 임금을 안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일이라는 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 같아요. 그걸로 보면. 여기까지 했고 The only exception is the average fixed cost whose shape is rectangular hyperbola. 이건 참 그러니까 고정비용은 예외인데 그 고정비용이 문제가 되는 거죠. 공장을 지으면 고정비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공장을 10억 원 들여서 지었는데 한 개를 생산하면 고정비용이 10억이 되죠. 10개를 생산하면 1억이 되고 100개를 생산하면 뭐 1,000만 원이 되고 만원씩 이제 분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를 가르칠 때 other project cost based on the full capacity operation rate를 물어보면 지금 원가 계산한 것이 공장이 정상 초과할 때 물어보냐면 정상 초과할 때면 그 가격이 맞지만 공장이 만약 8시간 돌아가 있는데 12시간 반에 안 돌아갈 때면 고정비용이 많으니까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자체를.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고정비용 같은 거니까 가로 세로 곱해서 같은 거는 우리가 직각삼각곱선이 렉탱글 하이퍼볼라잖아요. 그래서 렉탱글 하이퍼볼라는 또 거기에선 다 탄력성이 같아요. 그냥 가로 세로 곱하니까.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가격을 나타내고 양을 나타내면 가격 곱하기 저기 뭔가 수량 곱하면 수입이 되잖아요. 기업의 수입이 되는데 직각삼각곱선은 항상 가로 세로 어떻게 곱해도 같은 거죠. 렉탱글 하이퍼볼라 성격상. 쉽게 말하면 정비례 반비례 이렇게 제일 맞추는 게 y 이 x 해가지고 앞에 개수가 1일 때 이제 1일 때 1, 10일 때 10에 직선이다 그렇게 정비례하는 거 반비례할 때 가르쳐서 쉬운 게 지각상각선이다 가르치죠. 그다음 뒤에서 생산 함수하고 생산비 이론을 굉장히 쉽게 그냥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이건 어차피 경영하면 자 이게 미시경제학이거든요. 하고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우리가 시장 이론으로 가요. 시장은 뭐냐? 여기서 시장은 동대문 시장이나 뭐 이런 남대문 시장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새 남대문 올라가면 좋더라고요. 걷기도 좋고 뭐 주위도 잘 꾸며놓고 또 비 오는 데 가면 나무나 꽃향기도 좋고 또 해연동 쪽으로 내려가서 이제 뭐 남대문 시장 가면 좀 복닥거리 전에도 산에 복닥거리는데 뭐 좀 아는 집에 가면 메밀도 그러고 뭐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뭐 갑자기 순환에 내려가지고 우산을 같이 간 교수님도 다 사드리고 저도 가져왔는데 또 카드를 두 개 떨어뜨렸더라고요. 그 다음에 갔어요. 그래서 내가 어제 우산을 4개 샀는데 그 앞에 커피숍에 안 열었으면 다르게 주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그랬거든요. 교통카드 이런 거 안 잊어버린다고 그러는데 또 전화하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이 신기한 게 물건이 잊어버리면 다 찾아요. 일본 아직 저 있을 때도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일본이 저력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는 일본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요새 말하다 좀 안전모 나고 너 친일판이 그러니까 좀 학을 뛰겠더라고요. 일본을 알고 싶어 여행하는 거 좋아하고 친구들도 있는데 갑자기 는 친일파냐 그러면 그거 참 대답하기 어렵더라고요. 거기 말할 때 다 것도 있어요. 뭐 너 좀 전에 잘 살았으면 친일파 아니냐 그런 얘기 같기도 들리기도 하고. 저 잘못한 거 없어요. 저희 부모님 쪽으로 여유 있을 수 있죠. 부모님께서 부지런하셨으면. 시장은 여러 가지 의미를 쓰이는데 경제 시장이라는 것은 월드 골드 마켓이라는 데가 어떤 잠재적인
모든 사람이 만나는 게 글로벌 마켓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수한 완전 경쟁 시장은 뭐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어 모든 사람이 가게를 받아들인다. 그래서 배추장사 같이 같은 제품이고 그러면 높이면 안 팔릴 거잖아요. 독점은 한 사람밖에 없는 거고 과점은 서너 개가 있는 거고 과점이 시험 문제 많이 물어보죠. 미국의 빅3 같으면 포드, 크라이슬러, 제너럴 모터스 그러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자동차 전체 서너 개가 과점이고 그러니까 완전 경쟁은 수평이 되거든요. 시장 전체 내려오니까 독점은 내려오고 과점도 중간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올리고폴리라고 그러고 그럼 독점적 경쟁은 완전 경쟁하고 중간 정도니까 그, 그 사이에 있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독점적 경쟁은 뭐냐? 어떤 면에 경쟁적인 성격도 있다. 진입장벽이 높지 않으니까. 또 어떤 면에서는 세그멘티드 마켓에서는 자기가 독점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세그멘티드 마켓은 니치 마켓을 할 수 있습니다. 틈새 시장이니까. 과정은 왜 어렵냐면요, 사실. 일반 이론이 없으니까, 완전히 독점일 때, 그러면 MR 이퀄 MC가 되면 이제 균형점이고, 뭐, 그게 나오는데, 과정은 서너 개밖에 없으니까, 인터디펜던스가 너무 큰 거예요, 상호 간에. 그러니까, 인터디펜던스가 크다는 얘기는 불확실성도 커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형이 세 가지로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담합을 하느냐, 콜루시브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담합을 명백하게 하면 카르텔이고 묵시적으로 하면 프라이스 리더십입니다. 큰 기업이 예를 들어서 군소기업을 빼고 큰 기업이 이제 자기의 MR 가지고 가격하면 작은 기업은 쫓아오는 거고 이제 그 카르텔은 지난번 설명드린 것처럼 오펙 같이 담합을 해가지고 가격을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the outcome of a centralized cartel made equal their monopoly는 중앙 집권에 대한 카르텔은 그게 뭐와 같냐? 독점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독점은 왜냐면 가격은 높고 양은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4차 중동 전쟁 때 그건 73년일 겁니다. 우리는 4차 동계는 72년이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처음 공격했죠, 완전히. 훈련을 많이 가셨는데 이제 그때 이제 오펙이 세계적으로 힘을 휘두른 거예요. 근데 대부분 신흥국가 어려웠는데 우리도 중동에서 돈을 많이 벌어왔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외화가 없어도 개도국이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나갈 때 유학생 시험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사실. 그게 뭐, 이거 뭐 봤나? 영어도 보지만 국사도 보고 논술도 보고 그러더라고요. 제일 좋은 건요, 그냥 한참 놀다가 막판에 배수진 씨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성숙한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전 사실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영국에서도 4년 뒤놀았어요. 그냥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놀아요. 누가 논문 제목이 뭐냐면 기억이 안 난다 그럴 정도로 노는데 또 요새 그 가끔가다 아예 묻는 사람들 보면 스트레스 때문에 박사할 때 뭐 그런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전혀 반대인 경우죠. 이제 기독교에서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집에 갈까 말까 생각해 보니까 집에 갈 이유가 별로 없고 몸이 약한 것도 아니고 또 못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리고 또 제가 서섹 처음 박사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자부심도 있는 거죠. 대한민국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도중에 하차하는 건 좀 비겁하다, 비굴하는 것도 같고. 그게 폴라라이즈는 많이 써요. 제가 가르쳐 드렸을 때 개인 변수도 보면 아껴다 때는 the personal discipline income has been aggravated고 더 나빠지면 exacerbated고 좋아지면 elevated고 교육 조건이 왔다가 the net bottom has been deteriorated고 개선되는 improved를 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한테. 그거 다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교육 조건에 여러분이 GNP를 물어볼 때는 일정 기간에 내부 생산 최종 시간치 합의다해서 중요한 거고 자본 이동이 될 때는 내국이 대신 도메스틱 바운더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경에서가 GDP가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밴쿠버에서 인접을 보면 우리나라 GNP에 잡히는 GDP가 안 잡히지만 and vice versa 미국에서는 GDP에 잡히고 GNP에 안 잡히는 거죠. 그런데 GNI는 뭐냐 그러면 교육 조건을 거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너는 수출 수입을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네가 그만큼 쓰느냐 할 때 교육 조건이 우리처럼 악화될 경우는 작아지는 거고 일본처럼 독과점력이 있을 때는 마커 프라이싱이 그래요.
직접비가 70이고 간접비가 30이면 독점이면 뭐 50% 붙일 수도 있거든요. 경쟁 자금이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외우지 말라는 얘기는 들으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걸 가져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한참 놀다 보면 그냥 그 궁지에 몰리면 하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속도가 붙는 거예요. 자기 이제 속도도 붙고 자존심도 붙고 다 붙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는. 그래서 이제 컬러식 모형이 있고 non 컬러식 모형은 양 가지고 하면 크로노 모형이고 그 다음 이제 저거죠. 가격 가지고 하면 하는데 시험에 물어볼 때는 크로노 기호는 파이썬 최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가격 가지고 할 때는 P가 MC까지는 최적이 되는 거. 나중에 알게 드리고 크로노 모형 매수 균형은 그냥 복종 가지고 가르칠 때 편하니까 책에도 제가 그림 그렸을 거야. 그리고 마지막 모형이 제일 힘들어요. 컨테스트 마켓은 우수한 경쟁자 내고 항공사가 서너 개 있는데 한 녀석 이상이 잘못하면 뭐 매몰리온 국가가 더 지원할 시간 다른 걸 집어넣으니까 버진 어트의 영국이 그래서 들어갔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한 거고 컨테스트 마켓이고 그다음 엔트리 베리어 리미팅 프라이싱은 우리가 선박에서 데크레인을 만들면 일본이 생산원가에 확 비용을 낮춰서 파산하는 하는 거죠. 그게 진입 저지 가격이고 저도 마찬가지. 화장품 회사에서 누가 들어오면 광고를 막 때리잖아요. 그것도 진입 저지입니다. 그것도. 그리고 게임 이런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에어버스 보잉이 있을 때 미국이 다 큰 비행기를 만들게 유럽이 생각해 자기들 컨소시엄 만들면 비행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는 미사일 같은 거 잘 쏘잖아요. 벨기움은 통신이 발달했고 스페인은 비행기 꼬리를 잘 만들고 영국은 엔진 잘 만드니까 그렇게 만든 게 에어버스니까 결과적으로 승산은 어디 있냐면 마케팅하고 R&D 어디 하는 미국은 빠른 비행기로 가고 에어버스는 좀 벌크한 비행기로 가면서 하는 거죠. 한때 에어버스가 2003년, 4년은 보잉을 따라잡았는데 로지스틱스는 미국이 잘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쪽은. 그래서 여기서 이 109쪽은 좀 어려워요. 사실은. 내가 써놓고 보니까 여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시장은 내가 형태가 있다. 우리가 경제에서는 완전 경제 시장 가져가고 있다. 그 반대는 폴라리드 버전은 독점이 있다. 독점은 왜 나쁘냐? 가격은 높고 수량은 적어진다. 그럼 독점적 경쟁은 그 중간에 있으니까 경쟁을 할수록 수평이 되니까 초과임이 없어지니까 반대로 움직이 제품 차별화다. 반대로 움직이면 뭘 집어넣어야 되냐? 마케팅하고 R&D를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니치 마케팅 왜 그걸 잘해야 되냐면 시장이 작은데 소비자는 적은데 매몰비용 못 건지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가 없는데 강도처럼 너 돈 내놓으라고 하면 안 팔리니까 소비자를 사게끔 유인을 해야 되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틈새 시장이 어려운 거죠. 우리는 규모 경제 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우리가 못하는 게 동태지 규모의 경제하고 제품 차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설계 능력까지 가자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 제품 차별을 잘하면 중국을 따라잡기 좀 힘들지만 중국한테 좀 맞먹을 수도 있는데 제품 차별을 못하면 완전히 가요. 그러면. 그래서 여기서 저 독점적 경제 시장 가르쳐 줄 때 여러분이 경제학책을 보고 사서 가서 그 시장 부분에서 독점적 경쟁 시장 책이 없으면 그 책은 잘못된 겁니다. 독점적 경쟁 시장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옛날처럼 과정을 많이 설명했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면 독점적 경쟁 시장이 수학적으로 못 풀다가 1917년에 스티글리츠하고 딕시티를 풀었어요. 그래서 독점적 경쟁 시장이 거시경제 뉴케인지안이 되고 뭐 산업 내 무역이 되고 전략적 무역 정책이 되고 기업 전략으로 그 영향을 쭉 미치게 됩니다. 그 자체를. 그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소 시장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구두 수송구에는 가죽에 대한 우리가 구두를 사야 되니까 그것을 미국 사람 리바이브 디맨드라고 영국엔 컨트라이브 디맨드라고 시험에 파생 수요를 물어보면 그렇게 설명하고 무경쟁 집단을 물어봐요. non competing groups는 핵쇼린 정리에 따르면 요소 부족도 많은 나라가 특허를 하게 되고 무효를 하게 되면 요소가 줄어드는데 엔지니어랑 테크니션이랑 스킬드랑 언스킬드는 다른 데서 경쟁을 하니까 이동시켜도 그건 안 벌어지는 무경쟁 집단입니다. 그래서 non competing groups라고 합니다. 그 영어는 그냥 그만할게요. 왜냐면 한 시간 넘기기 싫고, 그 진도는 못 나갔어요. 사실. 못 나갔는데 뭐 그만큼 가르쳤으니까 별 건 없다고 보고. 하나만 알아요. 이건 큽니다. 독점적 경제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는 결과적으로 살아남으려면 제품 차별을 해야 된다. 그 살아남는 게 여러분이 취업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느 직장을 가기 위해서 핵심 역량과 테스트 논리를 어떻게 하냐는 그걸 제일 잘하는 게 ABB입니다. 그러니까 독일하고 스웨덴의 그 기계회사 있죠. 쫙 이렇게 돌아가면서 광고하는 회사.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설명하고 싶은데 더 하면 여러분이 어지러울 것 같고 요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요거 시장을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시장과 요소시장 같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건 국민소득의 순환자 그러면 봐가지고 기업은 가게에다 산성을 파고 가게는 기업에다 생산수를 팔면 반대 방향으로 기업의 레비뉴하고 팩트인감이 들어가는데 감가상각이 없으면 생산물이나 생산수는 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빠지는 게 있으면 저축이고 들어가는 게 있으면 투자다. 그러니까 저축과 투자가 일치되면 균형부문소득이 된다. 균형부문소득이 된다는 게 그것이 이제 모형일이에요, 사실은. 총고금은 C 플러스 S니까 45도로 올라가고 총수에는 C 플러스 D니까 C를 지우면 결과적으로 그게 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C 플러스 S가 있고 C 플러스 I거든, 총수에는. 그러니까 I권 S가 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소득 순환적들을 알아두세요. 그래서 거기서 레지들도 물어보거든요. 임금이자 지배이윤이 있을 때 기업가는 노동자의 임금을 주고 땅 빌리면 렌트를 주고 또 뭘 줘요? 저걸 주죠. 은행에 이자를 주고 남는 건 이윤이 되죠. 그래서 이윤을 이제 슌페터는 저거라고 그러죠. 그 기술 혁신 대가라 미국의 나이트는 위험 부담스러라고 이 이윤이 레지드를 한 거다.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